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금일은 미국이 이제 1800조에 달하는 이 자금을 투자 결정을 하고, 이제 빌 게이츠 역시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가 현재 시장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과연 무엇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저평가 우량주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 방금 말했다시피 미국이 지금 1800조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 결정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떠한 것에 대한 투자 결정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에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자, 미국과 중국 1대1로 견제 위에, 미국과 중국이죠. 미국이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글로벌 대형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 최근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1대1로 견제를 위한 대형 인프라 투자 역시도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은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개도국에 몇천조 원을 투자해 빚의 함정에 빠뜨린 뒤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시지만 1대1로라는 이 정책이 있어요. 정책이 있고, 이 1대1로라는 정책이 이제 뭐냐고 하면은, 보면은 이겁니다.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뜻하는 말로, 시진핑이 언제 했습니까? 시진핑이 2013년도에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처음 제시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을 피해 육상 실크로드는 서쪽, 해상 실크로드는 남쪽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600년 전 명나라 얘기하면서 개소리 하는데, 한마디로 그냥 미국을 그냥 피해가지고 얘네가 다 독점한다, 얘네가 먹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가 보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계를 어떤 식으로 연결하냐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대륙을 이제 딱 지나가게 되고요. 또 이런 식으로, 바다를 지나치면서 얘네가 실크로드를 연결한다. 이게 이 1대1로라는 정책이었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 정책을 통해 가지고 대다수의 국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빚더미 안겼다는, 실제로. 그래서 중국의 1대1로 대출 제국주의 덫이었나? 실제로 보면은 중국에 대한 감춰진 국가 부채가 과도한 나라들, 그래서 라오스라든지 등등등이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이제 부채를 안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제가 1800조 투자라고 얘기를 했냐고 하면은, 미국이 어쨌든 이보단 더 큰 자금을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은 중국이 어느 정도냐고 했냐? 중국이 올해 광폭 경제 행보 예고 1760조 규모인 거예요. 1대1로 투자만 1760조 규모를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이제 미국이 그럼 더 대규모의 글로벌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은 1800조가 넘어가지 않나라고 예상해보고 싶고, 어찌됐든지 오늘이 미국의 1대1로를 견제하기 위한 대규모 글로벌이 투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우리가 이 집중을 왜 해봐야 되냐, 왜 이걸 알고 가야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과거에도 뭐 했냐, 과거에도 중국이 1대1로에 투자한다고 해서 이런 정책 때문에 종목들이 급등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보면은 포워드 컴퍼니라는 종목 역시도 이제 9월 달에 중국 시진핑 추진 1대1로 사업 참여 기대감이라고 하면서, 이 포워드 컴퍼니 이거 지금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상호는 바로 상지 칼륨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9월 달 대비해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한 140% 정도, 1200원 정도에서 놀던 종목이 2800원까지 해서 140%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목 중에 하나 중에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내추럴 엔도텍 종목 같은 경우도 백수호가 뭐합니까? 중국의 1대1로 제품 선정, 진동 이커머스 엔도 방문해서 강세다 해가지고 2019년도 10월이죠. 2019년도 10월 달에 역시도 이 당시 거래 정지 넘어가긴 했지만, 상패 직전에 불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이제 한 5,000대에서 놀던 종목이 14,000원까지 한 150%에서 20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1대1로라는 이 이슈가 사실 굉장히 예전부터 있던 거기 때문에 당장에 하나하나 찾기는 어렵지만,
이 1대1로라는 정책을 통해서 여기에 반사이익을 받는 종목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생겼다. 근데 오늘 뭐합니까? 오늘 바이든이 뭔 얘기를 꺼냈냐? 바이든이 1월부터 미국식 1대1로를 시작한다. 그래서 세네갈, 가나 유력 후보지로 뭐 얘기하지만 어찌됐든지 바이든이 뭡니까? 바이든이 미국식 1대1로 정책을 시작하는 만큼 여기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는 만큼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생긴다. 그럼 우리는 그 관련된 종목을 사야겠죠. 사야지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과연 이 사기 전에 바이든이 어떠한 인프라 투자를 진행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나와 있나요? 여기 보면 여기 안 나와 있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얘네가 지금 사실 이야기했죠. 뭘 얘기했습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규모 인프라 투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어젯장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었는데 미 증시의 이제 상승 탄력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또 역시나 뭡니까? 1,400조 원에 대한 미국 인프라 잡아라 수혜주 골드러시. 미국이 인프라 법안 하원 통과하면서 지금 어쨌든 기존의 미국이 진행하기로 했던 이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가 뭐가 됐다? 법원에서 통과가 됐다. 그리고 뭐한다? 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한다. 그럼 사실상 인프라 관련된 종목을 사면 우리가 수혜를 뭐 받을 수 있겠죠. 관련된 종목들 뭐 여러분들 뭐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보면은 뭐 대충 뭐 봐도 우리 미국 인프라 법안 수혜 예상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불칸 머티리얼즈, 유나이티드 렌탈스, 차지포인트, 캐터필라 뭐 등등등이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두산 밥캣,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 건설기계, 진성 TC, DY 파워, 현대 일렉트릭, 효선중공업, LSD 일렉트릭 등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사기에 앞서 미국이 기존에 이제 인프라 투자 예산 내용은 뭡니까? 도로 교량, 전력 인프라, 철도, 대중교통, 수도시설, 전기차 인프라 등등등이잖아요. 등등등. 근데 그 전에 뭐 여기 지금 제가 그거 밑에 걸 빼먹었는데, 얘네가 보면은 이제 여기 또 투자하는 게 뭐가 있었냐고 하면은 뭐 제약 쪽으로도 뭐 좀 있고 등등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떠나가지고 과연 이번이 미국이 1대1로 사업을 진행하는 여기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를 알아야지만 그 관련 최대 수혜주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게 뭐가 있느냐? 왜 과연 1대1로를 시작했을까를 봤더니 미국이 어떤 얘기합니까? 미국은 그간 중국이 대출을 통해 개도국을 빚의 함정에 빠뜨린 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불투명하고 강압적 운영으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한다는 비판적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행보를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뭐라 하느냐?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소를 선언하면서 중국 같은 뭐라고요?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인프라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다? 인프라 사업을 하는 이유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인데, 거기서 가장 큰 이유가 뭐다? 이제 중국의 더러운 철강이 우리 시장에 나오는 것을, 접근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중국의 철강 산업을 견제한다는 거는 향후 철강 업종에 대한 반사이익이 기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프라를 봐야 되느냐? 이 철강 산업에 대한 반사이익과 수혜를 기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 철강주들은 또 모멘텀도 괜찮아요. 모멘텀도 괜찮게 보면은 철강중, 미국의 수요 증가 기대, 그 다음에 중국의 공급 감소 수혜. 이 중국의 공급 감소 사실 철강과 있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죠. 그러면서 중국의 철강 산업 규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점도 철강 업종 상승에 힘을 보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규제가 철강 사업의 규제, 중국의 철강 사업 규제가 결과적으로 미국이 진행하는 1대1로 사업을 통한 규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나와 있다시피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세아제강 뭐 등등등 이미 종목은 다 나왔어요. 그냥 이것만 보고 간다고 하면은 자, 미국의 1대1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왜? 이유를 봤더니 중국 견제하기 위해.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중국의 철강 산업이 규제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거기에 대한 반사익은 뭐다? 결과적으로 철강 업종들. 그래서 여기도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세아제강이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뭐뭐 금속이나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모아간다 하더라도 이 미국의 1대1로 사업을 통한 반사이익을 분명히 받기에는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반사이익을 뭐 논한다, 이런 반사이익을 뭐 안 본다 하더라도 철강 업종 자체는 뭐 그 괜찮아요. 보면은 뭐 결국 중국 때문이긴 하지만 뭐 미국의 유동성 기축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번 연도 하반기에도 철강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발표되는 중국 경기 지표가 추가 상승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이 하반기에도 철강 산업에 대한 것은 미래가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KG 동부제철, 동국제강, 포스코 강판 등등등 이 관련주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셔도 좋지만 아까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런 너무 뻔한 거 말고 아까도 이제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가 뭐 한다 해서 포스코가 살 걸고 있고 그런 것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뭐가 있냐고 하면은 자, 빌 게이츠도 뭐예요? 빌 게이츠가 주도해서 클린 에너지 프로젝트 모금액 1조 2천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클린 에너지 같은 경우 보면은 뭐 그린수소, 지속가능 항공 뭐 등등등이 있는데 보면은 어찌됐든지 빌 게이츠 역시도 지난달 뭡니까?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예산안 통과를 조건으로 15억 달러 투자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 인프라 예산 통과가 어떻게 됐어요? 통과됐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예산 통과가 됐기 때문에 빌 게이츠 역시는 뭡니까? 이걸 투자할 거예요. 근데 투자할 건데 빌 게이츠가 어디에 투자하느냐? 자, 빌 게이츠는 뭐 내년부터 투자해가지고 3조 늘릴 거라고 하는데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보자고요. 자, 그래서 빌 게이츠가 했던 게 뭡니까? 철강, 시멘트 제조,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신경 쓰인다. 아까도 빌 게이츠가 뭐라 했어요? 빌 게이츠가 투자하는 이유는 정부가 뭐 한다? 클린 에너지 프로젝트 펀딩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예산 통과를 한다고 하면 한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통과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기후변화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철강 시멘트 제조업이다. 보면은 기후온난화 가스 배출 없이 철강과 시멘트를 만드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데 정부도 투자자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고 그는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빌 게이츠는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기후변화 대응에서 철강 시멘트 제조업에서 여기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방법, 말했다시피 가스 배출 없이 철강과 시멘트를 만드는 방법에 투자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크다. 실제로 보면은 뭡니까? 실제로 과거의 뉴스 보면은 2019년도부터 지구를 구하라, 빌 게이츠 투자 유치, 철강 생산의 탄소 배출을 확 줄이자. 그러니까 과거부터 빌 게이츠는 이 기후 온난화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철강 생산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데에서 투자를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고 하면은 자, 미국이 이 인프라 사업을 통한 이 확장성, 이 투자를 진행한다 했죠? 근데 제가 뒤에 또 보여드릴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아까 이제 이 뭐라 했어요? 중국이 더러운 이 철강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아이 중국 저 더러운 놈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 딱 뭐라 얘기했냐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탈리아 뭐 여기서 뭐 개최된 뭐 정상회의에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여기 아니다. 여기입니다. 자, 생산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중국산 철강에 더럽다는 원색적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배제시키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이든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 바이든이 이야기하는 건 중국 철강이 이 더러운 놈들이어서 더럽다는 게 아니라 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쓰지 말고 견제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우리가 진행한다. 우리가 진행할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1대1로 미국식 1대1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미국 역시도 뭐 하겠습니까? 미국 역시도 이 클린한 철강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역시도 과거부터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철강 산업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건 뭐냐고 하면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철강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확인한다고 하면 미래 가치로서 충분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뭐가 있냐고 하면 이게 있어요. 자, 철강 사업이 탄소 중립으로 이루어지려면 뭐가 돼야 된다? 수소 환원 제철을 상용화를 앞당겨야 된다. 그래서 철강 산업이 정부가 발표한 시나리오에 따라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소 환원 제철 기술 조기 확보, 정책 기금 조성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뭐 이야기가 있는데 이 수소 환원 제철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쉬워요. 말 그대로 이 보통 고로에 철광석과 석탄을 넣어 녹인 뒤 철만 뽑아내는 기존 생산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은 이게 원래 이제 철강을 만드는 기존 방식이죠. 근데 이것을 뒤엎고 뭐 한다고요? 석탄 대신에 수소 환원제 넣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 환원제 철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환원제로 만든 철이다. 해서 그걸로 뭐 한다? 철강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수소 환원제 철은 탄소 배출이 없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요. 그전에는 상용화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고 비용이 많이 들고 기존 설비를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좀 많은 이야기가 많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굳이 지금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이제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이 시점에서는 수소 환원 제철은 필요가 아니라 필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합니까? 포스코가 수소 환원 제철에 광폭 투자를 해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막 진행한다고 하면서 탄소 시대 이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가 지금 40조인가 50조를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수소환원 제철 같은 경우도 일본 역시도 목숨 걸었습니다. 수소환원 제철 기술 대기업 지역법이라서 뭐 예산 뭐 영원이라고 하지만 일본도 사활을 걸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 기술에 정부가 뭐 하느냐? 정부가 기술 개발에 8천억이라는 자금을 투입할 만큼 굉장히 좀 필수적인 기술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포스코는 수소에 사활을 건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탄소 배출을 목표로서. 탄소 배출이 목표가 아니라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서. 그러면 뭐예요? 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게 1. 클린한 철강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한다. 누가요? 미국이. 그것이 뭐다? 그것이 미국식 1대1로 사업이다. 1대1로 프로젝트다. 나가 될 수 있고, 자, 이 빌 게이츠는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철강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었죠. 꾸준히 하고 있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철강 기술은 무엇이다? 철강 사업의 핵심 기술은 뭡니까? 수소 환원 제철이란 겁니다. 환원 제철. 그래서 그 기술을 지금 누가 목숨을 걸고 있느냐? 이게 포스코가 사실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집중 투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최대 수혜는 포스코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늘 얘기했지만 포스코를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뭐 30만원짜리 28만원짜리 차트도 뭐 이런 자리 물론 이게 향후 지금 월봉 봤을 때 얼추 하방 추세가 끝난 자리는 맞아요. 하방 추세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자리만 사실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25만원, 26만원대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꾸준한 우상향. 보통의 우량주들이 이렇게 하방 추세가 특히나 지금 보면은 2007년부터 21년도까지 한 14년 만에 대하락 추세가 끝난 자리거든요. 그럼 이런 자리는 이제 꾸준한 우상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우량주를 좋아한다. 내가 미래 가치를 보고 꾸준하게 장기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포스코를 사셔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포스코를 매집하셔도 괜찮아요. 왜? 탄소 배출에
탄소 배출 제로, 탄소 중립이라는 이 모멘텀에 사활을 걸고 있고 목숨을 걸고 있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포스코니까. 네,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한번 갔을 때 더 크게 가는 그런 저평가 우량주를 좀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 포스코를 사실 분들 사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 포스코와 함께 이 뭡니까? 이 수소 환원 제철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 사실 뭘 보면 되냐고 하면은 정말 수소 환원 제철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찾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 지금이 이제 영상 찍고 있는 이 시간이 8시 한 30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자료를 찾은 게 5시, 4, 5시부터 찾았으니까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 계속 뒤졌지만 직접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만한 종목은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포스코가 차라리 대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래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스몰캡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봐야 되냐고 하면은 과거에 이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 전 세계 철강사 한 자리에 모여서 포스코가 수소환원 제철 국제 포럼을 개막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4일간 진행하면서 뭐 48개국 1,200여 명이 참석해가지고 탄소 배출 없는 철강, 일용 뭐 얘기해가지고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수소 환원 제철을 중심으로 기술과 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그 어떤 철강주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뭐 사실 보면은 포스코 역시도 한번 볼까요? 10월 7일쯤부터 했으니까 10월 7일 보면은 뭐 1% 뭐 이 기간 동안 국제 포럼을 개최했는데 이게 뭐 올랐다고 하면 오른 거지만 올랐다고 하기 좀 애매하죠. 근데 이 당시에 올랐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종목들이 이후에 이슈를 받아가지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거죠. 자, 보면은 특징주 DSR 제강, 부국철강 상승. DSR과 DSR 제강, 부국철강 3개예요, 3개. 수소환원 제철 포럼 개막을 했다라고 하면서 딱 급등했던 종목은 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DSR이 오르고요. DSR 제강이 오르고요. 부국철강이 오르고요. 이 3가지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사실 이 3가지 기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분석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얘네가 수소환원 제철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사실 찾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더 분석해봐가지고 찾을 수 있으면 찾으면 좋은데, 다만 이렇게 나왔다는 건 뭐냐고 하면은 나중에 이 포스코가 수소환원 제철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정말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왜냐고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지금 상용화가 못 되고 있어요. 지금 최소 이 수소환원 제철 이게 지금 상용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지금 상용화 시키는 데만 2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술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여기에 투자하는 포스코가 나중에 이걸 주도해서 어떠한 이슈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수혜를 그때부터 다시 수소환원 제철이라는 이 모멘텀의 이 테마주들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요, 집중적으로 이제 올라갈 만한 종목이 없는 상황에서는 과거에 이 수소환원 제철 포럼을 개막하면서 급등했던 이 3가지 종목들이 뭐가 될 확률이 높다. 이 3가지 종목들이 대장이 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종목 DSR과 DSR 제강, 그 다음에 부국철강,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수소환원 제철 관련되는 수혜주로서 공부를 해보시고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말 그게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포스코 괜찮아요. 저는 포스코도 이제 봤을 때 이 대하락 추세가 끝나는 이 자리에서 26만 정도 때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크게 잡은 23만 정도 때만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종목이 앞으로 포스코가 이제 철강 사업에서 이걸 다 뿌리치고 탄소 중립이라는 이 모멘텀을 가지고서 다시 과거에 어마어마한 이런 이 대파동을 가지고 왔던
그런 큰 흐름을 가지고 올 확률도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